본격적인 겨울인가 네. 봅니다. 날씨가 참 추워졌는데요.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게 우리 시장은 빨간불을 밝히고 있네요. 시장에 온기가 불어넣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시장 어떤 이슈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슈앤뉴스 통해서, 이슈를 통해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죠. 먼저 오늘 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4가지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봅니다. 올해 상반기 자산 운용사 10곳 중 4곳이 적자를 냈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 유출세가 두드러지면서 외국계 자산 운용사의 적자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에 따라 외국계 자금에 대한 이탈 우려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자동차주들이 내년에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년 글로벌 경기 하강, 원화 강세 등 경제지수 변수와 경쟁 심화, 인센티브 증가 등의 산업 변수가 자동차 업체 기업 실적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의 조정 속에서도 상승세를 유지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휴대폰 케이스 업체들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케이스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휴대폰 케이스 관련 업황은 호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가 8조 원 넘는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3분기에 10분기 만에 최저 수준으로 설비 투자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치킨 게임 완료와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완급 조절이라는 설명이지만 반도체 장비 관련 중소, 중견기업은 주가가 급락하고 실적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슈앤뉴스. 오늘은 YG인베스트 황규서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시장이 다행히도 이틀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불안한 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했지만 그간 8거래를 연속해서 매도 물량을 내놓았어요. 이렇게 수급적으로 외국계 자금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불안하거든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좀 전체적인 시장 얘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11월 들어와서 뭐 반등을 그렇게 주지 못하다가 이틀 정도 지금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슈로는 지금 한 2년 정도 된 좀 해묵은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유로존 위기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국의 정권 이양이 있었고, 세 번째로 이제 미국의 재정 절벽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유로존 위기는 아직까지 타결이 되지 않고 있고요. 유로존 위기 같은 경우에는 향후 한 2, 3년 아니면 길게는 4, 5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경기가 꺾인 것이, 그리고 한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 자체가 꺾인 것이 한 번에 회복되기는 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G2의 가장 큰 이슈였던 중국의 정권 이양, 시진핑이 이제 정권을 이양을 받았는데, 그 정권 이양이라든지 미국의 재정 절벽, 오바마 재선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재정 절벽 얘기입니다. 그 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시진핑이 정권 이양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좀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이제부터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경제 회복, 경제 성장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자금을 푼다든지 인프라 구축을 한다든지 시설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의 재정 절벽 같은 경우에 오바마 재선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화두가 되었었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재정 절벽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도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당선자께서 지금 동남아 순방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지금 당국들과 지금 통화를 하면서 재정 절벽을 좀 막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계 자금이 이탈하는 것에 이제 자금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유럽계 자금이 많습니다. 유럽계 자금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단기 자금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헤지펀드 자금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영국계 자금이 지금 가장 많이 유출이 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성 자금이 많이 있는 영국계 자금이 나간 것은 아무래도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차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8거래일 동안 나간 총 금액이 1조 3천억 원 정도인데, 예전에 1800선 아래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한참 밀릴 때 외국인들 뭐 하루에만 해도 뭐 1조 가까운 주식을 팔아 넘겼었기 때문에 8거래일 합쳐서 1조 3천억 원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뱅가드 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뱅가드 펀드는 말 그대로 세계 이제 뭐 이머징 마켓이라든지 세계 펀드, 뮤추얼 펀드, 가장 큰 뮤추얼 펀드 대형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벤치마크를 MSCI에서 FTSE 선진국 지수로 바꿉니다. 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 내년 3월 달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이머징 마켓 펀드에 지금 편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FTSE 선진국 지수로 가면 무려 한 8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이 펀드에서 일단 빠져나가고 다시 좀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격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같은 외국계 투자은행의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이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말로야 뭐 채권이라든지 주식에 좀 충격을 주지 않고 좀 서서히 좀 빠져나가겠다 이런 말들이 돌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나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장에서 이제 매력을 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서 한 번 더 살펴보신다면 이제 이머징 마켓에 그럼 펀드 자금은 계속 글로벌 시장에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럼 그 돈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돈이 지금 살펴보니까 10월 18일 이후에 지금 한 달간 아시아 유입 자금이 모두 4조 3,300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중국에 유입된 돈이 한 60% 정도 가까이 되고요. 그 4조 3,300억이라는 돈 중에 국내로 들어온 돈은 한 2천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져본다면 4.3%, 아무튼 5% 아래로 되게 작게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이제는 한국 시장보다는 중국으로 좀 관심이 옮겨가는 모습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글로벌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글로벌 경기들이 안 좋아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이제 3Q 이후에 지금 3Q에도 약 60%에서 70% 정도 가까운 기업들이 실적을 내지 못했는데요. 그것이 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받쳐주었던 삼성전자라든지 현대기아차 등의 영업이익도 살짝은 좀 3분기보다는 좋지 않지 않을까 이런 루머들이 좀 돌고 있고요. 예상치들도 전문가들 예상치들도 3분기가 아무래도 최고점이다. 이런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에 좀 밀리고 자금이 좀 몰리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약간의 좀 기회는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중국 시장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중국 시장에 이렇게 돈이 몰려서 중국 시장이 좋아진다고 하면 우리나라에는 뭐 그렇게 너무 나쁘다고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수 자체는 꺾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중국향 기업이죠. 전통적인 중국향 기업이었던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 기계, 뭐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뭐 철강에 뭐 포스코가 있겠고 화학에 뭐 호남석유, 금호석유라든지 뭐 기계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뭐 두산인프라코라든지 이런 종목들에는 또 하나의 기대감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또 낙폭도 과다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이런 종목들은 중국의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한번 접근해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국이 이렇게 또 경제 발전을 시작을 하고 이제 가속화가 된다면 지금까지 전통적인 또 관련주 중에 하나였던 중국 소비주들 뭐 빙그레라든지 오리온 같은 그런 중국 내수 관련 소비주들 그리고 가장 강했던 종목들 중에 하나죠.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의 화장품주, 뭐 에이블 CNC라든지 한국콜막, 코스맥스, 제닉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출연이셔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시려고 열정이 좀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에 나왔었는데 현금 인출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사실 살펴보면 한국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황금성이 뛰어난 시장이라서 전 세계의 현금 인출기라는 별명이 붙기도 합니다. 현재 빠져나가고 있는 자금 같은 경우에는 유럽계 단기 자금으로 판단이 되고 오히려 대안투자로 저희가 눈을 돌려볼 만한 기업들은 중국 관련주들에 대해서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잘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월 초죠. 연비 과장 문제로 좀 맥없이 추락했던 자동차주들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강세장 속에서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크게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사실 현대차 그룹 실적도 양호하고 시장 점유율도 점점 높여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떤 재료가 발목을 계속 이렇게 잡고 있는 건가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현대기아차 개별 그룹 중으로는 영업이익률도 좋고 지금 영업이익률이 자동차 중에서 가장 좋았던 기업은 독일의 BMW입니다. 거기와 지금 맞먹을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죠. 지금 영업이익률도 잘 나오고 있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 10월 달에 9.8%를 기록을 했는데 사상 최대치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룹의 개별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시장 환경과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룹의 개별 리스크를 말씀해 주신 미국 소송도 있겠지만 네. 제일 처음으로 넘어가 보면 현대차 파업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파업 사태 이후에 아무래도 좀 생산 설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가동률이 좀 꺾였고요. 그런 부분에서 생산을 하지 못했고 수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납품 기한을 맞춰주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수출이 현대기아차에겐 중요하기 때문에 내수 쪽에 좀 신경을 못 썼고 내수 같은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좀 불만도 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약세가는 파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 미국의 소송 사태였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도요타 사태입니다. 미국은 보호무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아무리 FTA를 시행을 하고 했더라도 미국 시장 점유율이 10%를 기준으로 그 위 상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서 그 나라 좀 기업을 좀 보호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서 지금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위험과 기회가 좀 상존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기존에 지금 현대 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았다는 점입니다. 바로 가격은 싼데 연비가 좋았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좀 탈피를 하고 고급차 이미지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좀 나쁘게 생각을 한다면 이미지 배상금 자체는 현대기아차 이득에 몇 퍼센트 되지도 않는 아주 낮은 금액이지만 이미지 타격을 입었고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좀 천문학적인 돈이 좀 소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내에서 지금 도요타와는 다르게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좀 대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네. 엔화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자동차주가 좀 많이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엔화가 약세가 되고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수출주들이 타격을 입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왜 하필 자동차주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IT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T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LG전자라든지 스마트폰, 특히 스마트폰, TV, 세탁기, 백사가전 등 그런 부분에서 모두 지금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일본 기업들은 이제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데요. 아무리 도요타 같은 경우에 지금 도요타 리콜 사태로 인해서 좀 점유율이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현대 기아차가 아직까지는 일본 차에 비해서 좀 고급화 이미지라든지 그런 브랜드 파워에서 좀 밀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화의 약세는 현대차 주가에 좀 아직도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